바카스 아줌마와 여관을 노인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후, 가난은 질병과 외로움 등등 노년의 고통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서울 종묘공원, 바둑과 장기를 두른 남성들이 질비한 가운데 짙게 화장을 한 5, 60대 여성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제 등을 판매한다는 바카스 아줌마. 한 여인이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한 후 비타민 음료를 권합니다. 노인이 이 음료를 받아 마시면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팔짱을 낀 채 사라졌다가 잠시 후 아줌마와 노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슬그머니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의 사건은 2007년 11월 16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어느 숙박업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직원, 다른 날처럼 손님이 들었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차례차례로 방들을 청소하다가 어느 한 방으로 들어섰는데 이상하게도 방바닥에 손님의 옷가지가 아직도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퇴실했다고 생각했고 또 퇴실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아직 나가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손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한 발 두 발 들어서면서 방을 둘러보고 확인을 하던 종업원. 욕실 문을 열어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욕실의 욕조에는 물이 가득하고 그 안에 알몸의 한 남자가 머리가 물속에 잠겨진 채로 비스듬히 쓰러져 사망해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보고 단순하게 추정하게 되죠. 노인이니 아마도 목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연락을 받고 나타난 유족들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원래 사망한 김 씨가 금품, 목걸이나 팔찌 등을 하고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김 씨가 여관에 들어올 때 어떤 여자와 함께 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여자가 언제 나갔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사인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합니다. 그의 사인은 심장 혈관 문제에서 오는 관상동맥 경화증, 즉 심장마비가 원인이었습니다. 욕조의 물 속에서 사망했는데 어떻게 익사가 아닐까? 어떻게 심장마비일까요? 사실 숙박업소에서 이런 사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잘 모르는 남녀가 함께 투숙했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상황일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일 때이거나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민망한 관계에 있을 때, 이때 보통 이런 사망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검 결과를 보고 사고나 생각하고 있는데 약물 분석 결과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자료에는 김 씨의 혈액과 위에 남아있는 내용물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캔 커피에서 졸비뎀이라는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가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수면제를 타서 마셨을까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날 욕조에서 김 씨를 사망하게 만든 사람은 50대 여성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황혼의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일명 바카스 아줌마. 어느 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50대 여성 박 씨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성매매 수법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서울의 한 공원 주변에서 남자 노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그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숙박업소에 들어간 다음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커피나 음료에 몰래 타서 먹이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의식을 잃고 잠이 들면 상대의 돈과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 씨가 이용했던 졸피뎀, 이것은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었는데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한두 알 먹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깊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이 그러하듯 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오거나 기억력의 마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량 복용했을 때는 호흡이 불가능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 아주 치명적입니다. 박 씨는 이러한 내용을 의사로부터 듣고 처방을 받았지만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니기에 그닥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씨 아줌마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먼저 공원 주변을 돌면서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됩니다. 점잖게 차려입고 혼자 쉬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좋은 날씨를 핑계 삼아 옆으로 다가가 앉습니다. 물론 날씨가 흐리면 흐리니까 또 그렇게 다가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배시시 웃으면서 성매매를 비밀스럽게 제안하고 노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근 여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의 금액은 대략 25,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간 후의 순서는 손님에게 먼저 샤워하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 씨는 손님이 씻는 동안 졸피뎀을 커피에 넣어둡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손님에게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며 자연스럽게 여성스럽게 권하게 되죠. 그 다음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는 보통 순서상 분위기를 잡으면서 전희라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약성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정신을 잃고 그대로 깊은 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박 씨는 상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상대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건 이후에도 박 씨는 같은 방법으로 노인 2명을 속여서 금품을 빼앗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박 씨는 마찬가지로 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됩니다. 나이에 비해서 곱상하고 예쁘게 생긴 박 씨.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 씨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관으로 가게 되죠. 이때 김 씨가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나는 좀 있을 거고 이 여자분은 금방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방 안에서 박 씨는 김 씨와 함께 욕조에 잠깐 들어갔다가 먼저 나오면서 커피 한 잔 타오겠습니다 했고 그때 졸피뎀을 넣게 되는데 이때 다른 날과 달리 김 씨가 나이에 비해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김 씨가 중간에 깨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커피에 탔다고 합니다. 한두 알이 일반적인데 5알이나 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커피를 받아 마셨고 박 씨는 그가 욕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는데 약 20분이 지나도 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 씨는 욕실 문을 빼꼼히 열어봅니다. 목욕을 하고 있던 김 씨는 욕조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약 기운에 잠들었구나 생각하고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그의 금 팔찌와 현금을 챙겨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김 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박 씨는 많은 양의 수면제를 커피에 탔고 김 씨는 그걸 마셨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의 혈류는 더욱더 빠르게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도 비극적이죠. 박 씨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강도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미끼를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이니 박 씨의 중형은 당연한 결과이죠. 이렇게 노년의 성매매 관련 사건.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분들 노년 5, 60대가 되면 성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라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아내나 여자친구인 파트너가 성관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건강한 노년의 성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